안녕하세요. 온라인 건강 세미나 넷째 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온라인 세미나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남은 강의들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면역을 꼭 레벨업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햇빛, 공기와 면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겠는데요.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햇빛과 신선한 공기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과 의사였던 존 레썸은 결핵을 앓는 아이들에게 바닷가 공기를 쐬고 햇볕을 쬐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나이팅게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돌보면서 거듭거듭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이고 그 다음은 빛이라는 것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햇볕을 직접 쬐게 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햇빛과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햇빛과 공기가 우리의 면역을 레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강의를 통해서 그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강의는 이용훈 목사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박장우 장로님의 기도 후에 강의를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주의 종들을 통하여 건강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익숙하게 듣던 건강기별 뉴스타트는 특히 우리 교단의 독특한 기별이요 타 종파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은사임을 자부해 왔지만 오늘날 결코 저희 재림 성도도 세상의 만연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며 우리들의 생활에서 진정코 회개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는 이 귀한 약속들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만연한 질병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몸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 속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잘못된 생활 방식을 신속히 돌이키는 진정 회개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영남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햇볕과 공기는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합니다. 이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는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내 몸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속에 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이 지속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사람들은 실외 생활보다는 오히려 실내에 더 머물고 생활하는 때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햇빛과 공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걸어보세요.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어 배가 고파 음식이 먹고 싶어질 거예요. 아름다운 시골을 가면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몸이 상쾌해집니다. 풍겨오는 풀향기와 꽃향기들이 콧속을 자극하고 온몸을 재생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신선한 공기가 우리 몸속에 타고 있을 때 전신이 춤을 추듯 재생작용이 왕성해집니다. 이러한 공기는 우리에게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생명 요소입니다. 또 햇빛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며 포도당을 생산하고 저장합니다. 모든 식물이 살아있고 번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고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햇빛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받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햇볕과 공기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 햇빛과 공기에 대하여 결핍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햇빛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내의 햇빛 부족 여부는 피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93%가 혈중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종 암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에 만성 산소 결핍증이 있다고 합니다. 곧 적혈구가 산소를 세포 조직에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여 백혈구가 약해지고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 조직의 산소의 결핍은 곧 저항력을 약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소와 햇빛은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또 담당하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공기 중에 흡입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산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포도당과 결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적혈구가 백혈구에게 산소의 영양소를 공급하여 백혈구의 역할을 강하게 합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는 곧 백혈구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건강은 깨끗한 피의 완전한 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합니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또 햇빛도 역시 체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비타민 D를 생산합니다. 곧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 및 치아와 골격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액에 칼슘의 양이 충분해짐으로 인해서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 정서와 신경이 안정되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서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며 심장병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햇빛과 공기가 우리 체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수면은 하루에 6, 8시간이지만 호흡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호흡으로 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8,000리터 이상입니다. 들이마신 호흡은 우리 몸속 혈관을 통하여 장기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장기는 산소가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또 몸속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영양분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에는 폐에서 산소와 교환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혈액의 산도를 조절하고 호흡 운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쉬는 호흡은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호흡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제대로 할수록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시켜 신체가 잘 기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호흡법은 제각각입니다. 아무렇게나 호흡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호흡법으로 호흡해야 장기와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국내에서도 호흡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30에서 6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복식호흡 훈련을 시켰더니 면역력과 관계 있는 T세포 수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코를 이용한 호흡으로 몸에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호흡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코 호흡은 입 호흡보다 최대 20%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이 복식호흡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감소. 복식호흡은 호흡이 비교적 느리고 깊습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동수가 느려지고 수축된 혈압이 늘어나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체지방 감소. 복식호흡을 하면 복부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6시간씩 복식호흡만으로 체중이 14kg 감소했으며 체중 외의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복부 비만율도 함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얕고 거친 호흡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때 복식호흡을 하면 호흡이 안정되고 체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호흡이 길어 몸 자체를 이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면역세포의 활성도는 저하되므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복식호흡은 면역력 강화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을 통하여 우리는 고혈압을 감소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호흡법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자세 호흡. 선자세로 입을 다문 채 1에서 8을 세면서 천천히 코로 흡입합니다. 내쉴 때까지 호흡을 멈춘 후 고개를 숙이면서 입으로 1에서 9를 세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기침하며 내뱉습니다.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누워서 하는 호흡법. 베개 없이 평평한 곳에 일자로 눕습니다. 두 팔을 세운 후 9를 세는 동안 가슴 쪽으로 서서히 당깁니다. 그 후 10을 세는 동안 서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호흡법. 두 다리를 모으고 등은 의자 뒤에 바짝 붙이고 가슴을 펴니다. 고개를 뒤로 눕히면서 팔을 세는 동안 서서히 코로 흡입합니다. 다시 9를 세는 동안 서서히 입을 약간 벌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마지막 기침하며 내뱉습니다.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모처럼 호흡을 하여도 공기가 오염된 상태라면 몸에 해로울 뿐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나 공장지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암물질을 들이킬 수 있습니다. 공기오염 중에는 담배 연기를 간접적으로 마시는 경우도 피해가 크다는 것이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본인뿐 아니라 주위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는 사람도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오염은 공장지대나 차량이 붐비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환경보호협회에 따르는 건강을 해치는 실내 공기오염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실내 오염 물질의 종류로는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라돈가스, 포름알데히드, 성면 등이 있고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 냉장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레지오넬라균, 각종 쓰레기와 세제 냄새, 의복이나 이불에서 나오는 먼지 등 모두 대표적인 실내 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지만 세심한 주의를 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자주 환기를 시키고 습도를 40에서 60%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나 오염물을 바로바로 버려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복과 침구류를 종종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었다가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저술가의 영감적인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기가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양은 조직을 통하여 피가 건전하게 순환하게 해준다. 그것은 몸을 생기 있게 해주고 강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그런 영향은 결정적으로 정신에 전달되고 어느 정도의 평안과 안정을 준다. 그것은 식욕을 생기 있게 하고 음식물의 소화를 더욱 완전하게 해주고 충분하고 달콤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신선한 공기 속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 같이 영적 호흡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번에는 햇빛 치료 효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신경세포의 활성화입니다. 햇빛이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비타민 D 형성과 셀로토닌 분비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는 햇빛을 쬐 때에 뇌신경세포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생산이 촉진되어 그렇습니다. 세로토닌은 암세포를 죽이는 특수한 T임파구와 즐거운 감정을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만들어냅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에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뼈 건강과 심혈관 질환,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최근 연구에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과 몸의 면역 상태 그리고 암 발생과 관련해서도 면역력을 높인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면역력을 증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인 인체의 면역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조지아타운 대학 부속병원 제라드 아흔 교수팀은 햇빛은 비타민 생성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직접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인체의 면역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청색 광선은 피부의 가장 바깥면인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도달하는데 진피 속의 T세포는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류병은 비타민 D 부족, 즉 햇빛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많은 의사나 연구자들은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 단순히 열 온기 측면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1820년 폴란드 의사가 시골에 사는 아이들과 도시에 사는 아이들 사이에 구류병 유병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햇빛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뉴욕에 두 의사가 구류병에 걸린 8명의 아동을 병원 옥상에 햇빛을 쐬도록 했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엑스레이로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햇빛이 구류병 치료 예방과 효과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 좋은 수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만성질환 환자가 수면장애 관리입니다. 다른 요인을 아무리 잘 조절해도 숙면하지 못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과 안철수 교수는 모든 상처 또는 질병에 대한 자연 치유력은 대부분 수면 중에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40~50%가 수면 장애를 호소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신경 통증 때문에 깊은 수면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관리를 위해서 먼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알아야 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을 관장하는 뇌 속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은 어떻게 잠이 오게 할까요? 아침 햇볕이 눈을 자극하면 수면 시계의 중추인 식교차 상핵을 자극합니다. 식교차 상핵을 빛의 정보를 멜라토닌을 관장하는 송가체로 전달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졸음이 가시고 눈이 떠집니다. 햇빛을 받은 지 14시간쯤 지나면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극대화되고 체온이 내려가면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햇빛 보기는 가장 효과가 좋은 수면장애 치료법입니다. 적당한 햇빛을 우리가 자주 실외에 나가서 노출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햇빛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년 중 4월에서 11월까지가 가장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미도가 35에서 38도 사이인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5분 또는 30분 정도 일정하게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에 노출될 때 신체 각 부분마다 노출 효과가 다릅니다. 머리 부분에는 약 9%, 몸통 전면 그리고 몸통 후면은 각각 18%, 양팔 부분도 역시 18%, 양다리는 36% 노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외에 나가서 가벼운 운동과 함께 활동을 할 때에 햇빛으로 인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분들이 햇빛에 노출되기를 꺼려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자외선에 노출될 때 각종 피부 질환과 눈 질환 문제로 염려합니다.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 실외 활동을 많이 꺼려합니다. 피부 미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에 선크림, 선글라스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고 실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햇빛과 공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자주 아이들과 함께 햇볕에 노출되고 밖으로 나아가고 실외 활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분위기와 성격도 좀 더 밝아지고 또 아이들이 보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야외로 자주 나가서 함께 실외 활동을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건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 그리고 명랑한 정신을 가지는 것과 즐거운 말과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제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치료제들을 베풀기 위하여 그대들이 노력할 때에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행복한 감정, 명랑성, 동정적인 표현 및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적인 말들을 함으로써 그대 자신의 영혼이 빛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햇빛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 것이다. 2022년 교단 수기 동상을 수상한 한 선생님은 그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의 만남 속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그분들은 때로 햇빛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그늘 속에 숨지 않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단연코 지금 제 삶의 온기는 지금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교단에서 원 없이 수업을 나눌 수 있게 된 저는 지금도 너무 벅차오르도록 감사합니다. 은사님 덕분입니다. 은사님 덕분에 세상을 보는 제 눈에도 초점이 잡히고 비로소 사랑이 담길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오늘날 현대인의 햇빛 부족과 그리고 산소 부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족이 있습니까? 면역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선한 행위는 당하는 이들에게 정서적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열등감으로 늘 그림자처럼 지내왔던 한 소녀의 마음에 따뜻한 햇빛처럼 다가오신 선생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의로운 햇빛 같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료함을 얻고 더욱 건강하며 내 영혼은 빛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태양 같아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햇빛과 공기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일정하게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올바르게 호흡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밀 샌드위치와 그 다음에 병아리 콩 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와 또 병아리 콩을 이용한 수프를 만들어서 이 수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침으로 드시기도 좋고 저녁으로 드시기도 좋고 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양이 완벽한 그런 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제일 처음 하실 일이 토마토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으십니다. 썰으신 다음에 이것을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한번 구우실 거예요. 이렇게 구워서 하면 토마토가 빨간색 야채들이 열에 강해요. 그래서 특별히 열을 가할 때 이렇게 익힐 때 훨씬 영양이 소화 흡수하기에 좋은 상태로 바뀌면서 더 영양이 활성화된다 그러죠. 소금을 약간만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가 들어갈게요. 오븐에 넣겠습니다. 180도 오븐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구우시면 됩니다. 자, 토마토를 굽는 동안에 이제 병아리콩 수프를 한번 준비해 볼 건데요. 자, 병아리콩 또 렌틸콩 아시죠?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이렇게 사서 하룻밤 불리신 다음에 이 콩을 이용한 수프를 만들면 콩에는 특별히 혈관에 막혀있는 물질을 이렇게 녹이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혈관 장애가 있으신 이런 분들에게는 콩을 많이 권하는데요. 병아리 콩을 제가 이렇게 물에 불려서 살짝 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야채들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특별히 이 야채들 오늘은 당근, 감자, 그 다음에 샐러리가 들어갑니다. 이 콩수프에는 샐러리 향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맛을 많이 돋구거든요. 그래서 샐러리 향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달군 팬에다가 이제 양파를 먼저 볶아 볼게요. 자, 수프 같은 거 할 때 굳이 기름을 두르지 않고요. 이렇게 채소물을 한 2수저 정도 둘러주시고 양파를 넣어서 먼저 이렇게 좀 볶아주겠습니다. 양파를 조금 노릇노릇하게 볶으실 건데 소금 조금 한 꼬집만 넣고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 양파를 가능하면 약간 완전히 갈색이 될 만큼 이렇게 볶으시면 훨씬 단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나머지 야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깍둑썰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작게 깍둑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나머지 야채를 넣고 물을 좀 채소물을 붓죠. 큐민이라는 가루가 있어요. 이 큐민은 약간 살짝 카레 맛이 살짝 도는 허브 종류인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민 가루를 조금만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월계수 잎을 사용하는데요. 잎을 한 2-3개, 3-4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끓인 다음에 건져내실 거예요. 조금 풍미를 돋구기 위해서 가람 마살라라는 시즈닝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걸 다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시즈닝 중에서 이제 말린 허브를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프는 이렇게 조금 오래, 감자도 익어야 되고 다 익어야 되니까 좀 오래 푹 끓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병아리콩 들어갑니다. 채소물은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조금 더 넣거나, 만약에 조금 물기가 있는 수프를 원하시면 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좀 걸쭉한 수프를 원하시면 좀 적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수프가 이제 점점 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콩이 반 정도 익고 이제 어느 정도 야채가 익었다 싶을 때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힐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통밀빵을 한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가 구워졌고요. 아보카도 잘 익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상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통밀빵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이렇게 앞뒤로 구우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드시길 원하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준비하시고, 라자냐를 할 때 만든 캐시뉴 치즈입니다. 캐시뉴 치즈에다가 이렇게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씨겨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씨겨자가 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겨자를 이 캐슈 치즈에다가 섞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섞어서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대로 하시면 돼요. 이 씨겨자 싫어하시는 물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되고, 또 괜찮다 싶으시면 좀 넉넉하게 넣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샌드위치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뚜껑 덮을 빵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양상추를 올려요. 올리시고 이제 구운 토마토를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자, 발사믹 소스 조금 쓸게요. 아보카도를 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양파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샌드위치 오일 것 같은 거 다 이렇게 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콩고기를 패티로 만들어서 올리시고 하시면 햄버거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샌드위치가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주시고 꾹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칼로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밀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렌틸콩 수프를 마무리해서 같이 식사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토마토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금하고 후추로 간을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끓이시고 불을 끄실 건데요. 자, 불 끄시기 전에 물기스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향만 돋군 다음에 드러내는 거예요. 불을 끄시면서 마지막 처리가 뭔가 하면은요, 불을 좀 낮추세요. 낮추신 다음에 블렌더를 가져오셔가지고 이 양의 반 정도를 살짝 갈아서 섞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먹는 풍미가 훨씬 있거든요. 갈아진 이것을 다시 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프가 완성이 돼요. 자, 이 수프는 조금 걸쭉하게 드시는 게 저는 더 맛있던데, 이제 물을 더 넉넉하게 잡으시면 완전히 좀 맑은 국처럼 마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덜 잡으시고, 자, 이걸 그렇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병아리콩 수프와 그 다음에 통밀 샌드위치 이렇게 하셔서 이걸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요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체의 면역력을 업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체 운동, 우리 상체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많이 해봤죠? 팔굽혀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팔굽혀펴기 운동을 시범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 운동에서는요, 먼저 남자와 여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하지의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바로 남자와 같은 동작으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요, 다리를 꼬아주시고,
그리고 손을 갖다 최대한대로 벌려준 자세에서 손가락을 벌려준 자세에서 어깨와 그리고 팔굽이 수직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을 이루은 자세에서 바로 가만히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만 내려가고 힙이 올라가는 자세. 이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지금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죠. 아니면 팔을 갖다가 옆으로 벌려서 내려가는 자세. 이렇게 팔에 옆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깨 이쪽 부분에는 한 17가지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은 그렇게 강한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를 입을 운동에 상해를 입을 염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자세에서 45도 각도, 90도에서 45도의 각도, 팔굽을 45도의 각도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장 정확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여자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고 남자들은 무릎을 핀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팔굽혀펴기의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이 팔굽혀펴기는 척추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상지골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이 여성분들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니면 노약자나 병약자들은 벽을 잡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팔의 각도를 갖다가 45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잘못된 자세는 여러분들이 이 어깨 상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